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형의 청년간사 임구경입니다. 오늘은 문단에서 네로라 하는 브레인들을 모아서 2020년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학 문제가 총 6문제인데요. 소설은 김소진 소설가의 자전거 도둑, 시는 윤동주 선생님의 바람이 불어, 그리고 김기택 시인의 새라는 시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문단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분들을 섭외를 했는데 이분들이 당대의 수능 국어 문제를, 특히 문학 지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이해할지 한번 오늘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한 평론가, 무례하네요 여기. 권창석 시인, 보자마자 토가 나오고요. 최유한 소설가, 수능 금지고? 나 이거 연습하면 이 세 분이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을 쓰고 있는 조대한이라고 합니다.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어 국문학과 졸업했고요. 이후에 대학원 진학해서 석사과정 졸업하고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랑 문학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지내고 있는 권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설가 최유한이라고 합니다. 2월에 박사 학위를 받고요. 대학이라면 한국 독일 대학의 입학생으로 지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시적에 국어 영역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 몇 등급? 되게 무례하네요 여기. 다 근데 아마 작가분들도 그렇고 뭐 인문 계열 계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다른 과목보다는 언어를 좀 좋아하시고 잘하시잖아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6등급 나왔습니다. 국어는 다른 영역보다는 점수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20세기의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등급제가 아니었고요. 석차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몇 프로? 점수 따는 영역이었죠. 실제 수능에선 조졌습니다. 도전. 도전! 도전. 이거 샤프가 부러졌어. 잠깐만, 제가 출력을 크게 해주셔야죠. 와, 진짜 읽기가 싫다. 시부터 풀어야지. 벌써 1분이 갔어? 2분이 지났습니다. 벌써요? 전 아니잖아. 김구경. 국어는 나의 노래. 우와, 알레고리 이런 것도 나오나? 5분 지났습니다. 12분. 예.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지나가네요.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해. 나의 심리를 제시해? 멘탈 붕괴인 거야? 이거 아니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아 그래? 그럼 다시. 5분 남았어. 뭐야? 너 공부 잘하는 거 그래. 시간 안 되잖아 진짜. 아니 그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4분 남았습니다. 되게 거슬리네. 2분 남았습니다. 잠에서 깨실 시간. 아 정말 수능 너무 싫어. 아이고 이 문학을 틀리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읽어봤던 작품도 있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시간이 압박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초조해지고 이게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애매모호한데 이거. 변한 게 없네요. 21세기인데 20세기의 수능을 봤어요. 문제는 20세기 것 같아요. 보자마자 토가 나오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알레고리라든가 안온감, 뭐 억압성, 양가성. 답부터 알려주시면 되나? 너무 궁금해서. 정답을 맞춰봅시다 이제. 아 30번은 이거는 1번 같은데 맞으십니까? 아닌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도 조금 너무 도드라져서 5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5번이요. 5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32번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32번 잘 모르겠는데 5번이요. 32번 5번이에요. 명확. 이거는 확실하다. 5번 정답입니다. 전공이라면 전공이신 전공. 아니요, 전공 아닙니다.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김기택 시인의 새 작품을 지문으로 한 문제 3문제. 잠깐만. 잠깐만. 43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 윤동주니까 당연히 4번. 3번 문제 4번 이거 윤동주.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4번이요. 시간이 내가 틀렸다 이거. 정답입니다. 네. 44번 문제. 저는 2번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2번이요. 2번. 왜? 틀렸어? 정답. 나 2번이야 4번이야 계속 이거. 2번 정답. 억지로 틀릴 수는 없으니까. 헐. 시 다 틀림. 45번 문제. 본질이 잃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4번 같습니다. 4번. 본질에 충실한. 좀 쉬웠어요, 45번. 4번 맞습니다. 와, 다 맞았다. 대단하시네요. 일반적인 출제 경향에 부합되는 사람이었다니. 다행히 문학
지문이라 그래도 읽어본 게 당연히 나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내 수준에 생각했나 봐요. 무조건 틀릴 거야 생각했는데 조대한 이렇게 풀었다. 문학 지문. 문학 지문이요? 긴 지문을 먼저 읽지 않고요. 문제를 먼저 읽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면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문 풀다가 기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서 기억 체크하고 니은 나오면 니은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풀거든요. 다 읽고 풀고 하려고 그러면 까먹어 버리니까 예, 그렇게 난 몰랐어 이렇게. 뭐 이렇게 다들 풀지 않나요? 아닌가? 아닌가? 이 지문들에는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최근 거 내면 안 되나? 어차피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학을 접하게 된다면 이거 접하겠습니까? 아, 또 그러네. 다듬어서 말씀드리길.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학 작품들을 접하게 된다면 세대 갭이 있는 이런 작품들보다 지금 컨템포러리한 문학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가들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네요. 윤동주 작품은 알았고요. 김선희 소설가 자전거 도둑은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얼핏 읽었었던 것 같고 김기택 선생님의 새는 처음 봤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아는 작품들이라서 좀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은데 지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당연히 존경하는 예. 선생님. 예. 지문으로 채택된 문학 작품들은 기존에 좀 아시던 작품들이신가요? 윤동주 씨 모르고요. 시인을 모른다. 아니요. 다듬어서 말씀드리길. 네, 알겠습니다. 윤동주 씨 중에서 이 시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에 혼자 막 급조했잖아요.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해 나의 심리를 제시해 어떤 의미였는지. 한국에 이런 시험을 볼 때 저랑 문학을 할 때 저를 좀 다르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볼 때는 제가 저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시험을 볼 때 이게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답인 건지 그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보는데도 불쌍했어요. 네. 빨리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네, 맞아요.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보지 않고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동주 선생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시험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한국의 시험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한 고립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왜냐하면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한국의 사회에서 객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계약이 되어 있나요? 전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출제 방식이나 교육 방식이 국어와 나아가 문학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더 좋은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학 교육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학 교육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상할 사람들은 그냥 감상하면 되고 어떤 문학적인 경험을 할 매개는 이런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인스타나 뭐 트위터만 봐도 문학 경험을 할 기회들이 많은데 굳이 문제를 위한 텍스트들을 내놓으면은 있는 관심도 뚝 떨어질 것 같은 문학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문학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방식은 문학을 향유하게 만드는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비문학만 시험 봐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문학 수능에 나와야 되나?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다지선다가 아니라 그냥 읽고 나서 독서 감상을 쓰게 하면 또 독서 감상 학원이 생기겠죠. 네, 한국 교육이 문제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문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더 문학을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랄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보면 사실 온전히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만한 그런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노고나 힘든 것도 알겠지만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틈틈이 읽었던 그런 것들이 좀 나름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뭐.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간단하게.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을 누가 잘 풀겠습니까? 학원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이 제대로 잘 풀죠. 되게 화나네요. 이런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테고 아까 이제 시나 소설에 대한 텍스트의 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대학의 서열화가 없었을 때 이런 평가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계속 순위 매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거죠. 서울 중심 공화국에서 서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문제들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겠죠. 기득권들은. 근데 저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잘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난무하는 이 세대들은 디지털과 너무나 친숙하게 태어났고 AI와 4차 산업혁명과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괴리가 엄청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차원에서 저는 소설가들도 이런 거를 풀어내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저도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지만 소설은 제가 좋아서 쓰는 것이고 저는 옛날에도 소설가가 꿈이었고 지금도 소설가가 꿈이고 나중에도 소설가가 꿈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한국 사회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 여기에 끼워 맞춰라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하나로 밀어 넣는 거죠. 지금 정말 많거든요. 소설 쓰시는 분들이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처럼 전혀 다른 영역을 하면서도 소설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소설가가 돈을 못 벌고 소설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직장을 못 놓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2000년대 태어나는 친구들은 그분들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들 하고 싶은 대로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은 되게 커다란 무언가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또 커다란 무언가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요. 특히나 이건 모르겠고 문학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서 발생하지 않을까요? 놀다가 공원 산책하다가 이런 데서 발생할 테니까 수능 문제 못 풀었다고 자신의 능력을 한탄할 필요 없고 앞으로 문장입니다형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계획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학을 가볍게 그 다음에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를 계속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